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제가 관련되는 정관과 총회 성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총회 의장인 상임대표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 정관 제13조, 14조, 15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측 슬라이드 아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관 제13조는 총회의 구성 등에 대해, 14조에는 총회 의결사항이, 제15조에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인 상임대표께서 의안을 상정하시겠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정기총회 의안으로서 보고 안건 2건, 의결 안건 1건으로서 3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안건 1은 대수장 1기부터 4기까지의 경과 보고입니다. 상임대표. 제가 4기 상임대표로서 4기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추후에 보고를 드리고, 대수장이 태생해가지고 1기에서부터 3기까지 여기에 명예의원들도 많이 오시고 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의미해서 1기에서 3기까지, 그 다음에 또 4기 이렇게 종합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수장 활동 목표는 우리 정관의 첫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 수호입니다. 자유민주체제 수호.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종북 좌익 세력 척결. 우리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미동맹 결속 강화 및 강군 육성 지원. 이것이 우리 대수장이 태생하면서 정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 안 하고 좀 비판적인 사람들은 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 수호 이런 이야기에 목표를 두느냐 하는데, 그거는 대한민국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문제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생존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장 4기에는 작년도 핵심 목표에 따라서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활동 목표를 잡았습니다. 자유민주 정치 체제 수호하는데 기여를 하고, 자유민주 가치 및 그것이 되고 나면 문화 확산에 기여를 하고, 세 번째는 튼튼한 자유민주 대한민국 역사 창출에 기여를 한다. 아까 여러분들이 내년도 4월 달에 총선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하는 것도 튼튼한 자유민주 대한민국 역사 창출에 기여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노력드립니다. 그래서 1기에서 3기까지는 여기 1기에서 3기까지 모두 대부분 참여하고 계신데, 한번 간단하게 이마일드로 하면은 공산으로 몰고 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장성들이 반기를 든 겁니다. 이걸 두고 세계적인 학자들은 장성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반체제 선언을 하면서 한거하고 일어선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이렇게 대단히 그 역사적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그 당시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고 20개 공개 질문 하는데 국무부답 끝까지 답을 안 하고 문재인 정부는 끝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영무, 정경두 9.19 군사분야 남북 합의에 앞장선 그리고 실천한 이 두 국방장관은 비록 장성이었지만은 이거는 나라가 위급하고 할 때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한 것도 하고 안 해야 되는데, 정치인은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건 그 여적죄에 해당된다. 우리 율사들이 모두 검토해갖고 여적죄로 고발도 했습니다. 물론 그 정치 체제의 사법이라 그런 게 정치화돼 가지고 결과는 무죄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이건
재판에서 벌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속에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적성을 저지른 바. 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옥중 서신 권유. 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 있으면서 그냥 있으면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리한 우리 보수 우파끼리는 단합을 이렇게 호소하고 뭉쳐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하고 대수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간접적으로 서신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서 서신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적고 뭉쳐서 이번 대선에 성공을 하기를 바란다. 그게 이제 대수장이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막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소문 안 내고 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국민 성금모금 운동 캠페인 문정부를 압박했다. 이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트럼프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북한에는 퍼주면서 왜 방위비 주한미군 주둔비는 그렇게 인색하냐 5배를 올려버렸어요. 내라. 이래 놓으니까 이 문재인 정부는 좋다고 생각하고 안 낸다. 어쩌다 이걸 국민 감정에 호소하려는 분위기로 갈 때에 우리 대수장에서 북한에 퍼즐거리도 있어도 한미동맹 나라를 지키는 이것을 걸 없느냐 해가지고 정 안 되면 우리 국민이 성금을 하겠다. 모금운동을 하겠다고 조선일보가 크게 광고를 놨더니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꼬리를 내린 막 이런 일도 했고 그 다음에는 참 이래저래 보안을 지켜가면서 주한미군 사령관 그 다음에 미국 대사 이런 분들을 갖다가 참 엄밀히 이렇게 만나면서 모든 한반도의 근본 문제는 북한 저 못된 정권을 둬서 그러니까 저거 없애버리라. 그러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막 이런 걸 저희들이 건의를 하니까 상당히 속기록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대로 이거를 백악관으로 보내면서 예비역 장성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막 할 때까지는 해보자 하고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에서 권 장관님 모두 여러분들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러시아 작전을 이래갖고 단일화, 연합, 통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석이라도 보수 우파에서 더 당선되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이 바탕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5.18 사건에서 거위 선전 선동 해가지고 국민을 이간시키고 갈등을 일으고 가짜 유공자를 만들고 이런 분위기를 막아보려고 예를 들어서 북한이 퍼뜨리는 뭐 기총 사격을 해서 양민을 죽였다니 이걸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우리 허학평 장군님을 모셔다가 장군의 소리에서 내가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는데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그게 그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걸 보고는 저런 이야기는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막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자유민주체제 여러 NGO들과 협조를 하는데 이때는 체계적으로 소위 한 텐트를 치고 협조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권으로 필요에 따라서 협조하는 이런 일들을 1기에서 3기까지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4기에서는 자유우파 대연합 체제전쟁 주도 이거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스몰 그룹으로 놔둬서는 여러 가지 자금도 그렇고 이 파워도 그렇고 이걸 갖다 크게 하나의 텐트로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후에 그래서 저 80 지금 5개 단체를 이렇게 해서 자유와 연대라고 이게 지금 삼각지 전략 요충지를 점령해가지고 매주 토요일 지난 토요일에도 막 이 소위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 현실이 있는 한 왜 장군들이 거기에 나가서 그러느냐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장군들이 나타나지도 않으면은 사병들과 영관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장군들은 지시만 하고 말만 하지 행동에는 절대 나서지 않는다 해가지고 험악한 소리가 점점 나와요. 그 현장에서 그래도 장군들이 그래도 앞장서고 좀 해야 손잡이들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까? 현명한 지도자는 진 곳에 험한 곳에는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가는 거는 400이나 새기고 뭐 하사가이가 시킬 거지 장군이 채식거리 없이 어떻게 그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이제 그런 말씀 마시고 장군들이 그래서 오늘 모자를 우리가 막 이렇게 나눠드린 것도 적을 쓰고 나타나면은 대수자인다는 것을 장군들이란 걸 압니다. 부디 명예회원 여러분들도 저 모자를 쓰고 토요일마다 좀 나와 보세요. 제가 한 반년 해보니까 우선 건강이 좋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자꾸 생겨. 이게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고 우리 거다 하는 또 그 애국심이 정말 생깁니다. 여러분들 토요일에 다른 일 하시지 말고 전부 삼각지로 좀 오십시오. 장군들 그런 거 안 한다. 무슨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런 거 안 한다. 애국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애국은 행동이고. 그래 이런 걸 지금 했고 그 다음에는 아까 그 베레모 쓰고 온 우리 김상진 대표 갔다가 모르겠다. 저 친구가 야전 지휘관이에요. 전부 분업이 되어가지고 이쪽 저쪽 뭐 여러 가지 바쁩니다. 저 김상진 보니까 마음이 흐뭇하지요. 어땠습니까? 그래 와서 우리 모두 한번 하고. 그다음에 자유민주 정치 체제와 연대 강화. 이게 이제 지금이 자유민주 정치 체제를 우리가 뺏은 겁니다. 이 체제는 정치 체제라는 것은 국가 정부 종합 경영이에요. 우리가 정치 체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종합 경영에서 다시는 잘못된 역사가 안 되도록 최대 서로 연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협조해야 됩니다. 우리가 뺏어가니까 편한 것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로 정보도 그렇고 미리 알리는 것도 그렇고 실제 붙어도 경찰이 있는데 그렇게 설마 어쩌겠느냐 여러 가지 정말 토요일 날 좀 나오십시오. 정치 체제와 협력 강화. 아까 여기에 사실 비서관들이 위에서부터 와가지고 하는 것도 그런 일환이에요.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확충을 위해서 협의, 특별 협의. 이 참 말씀 제가 작년에 취임할 때 이야기를 좀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편지를 3분, 4분, 10만 원에서부터 1억까지 우리가 정말 장군들이 무슨 활동을 해서 시민들한테 손 벌리고 이거는 너무 체면이 안 선다. 몇 사람이 그랬어요. 제발 장군들은 자기들 스스로 좀 해봐라. 그래서 사실은 시민한테 한 번도 대수장 이거 운영하면서 저는 손 안 벌리봤습니다. 어쨌든 10만 원에서부터 1억까지 백변되는 사람은 내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했더니 878명 중에 286명 돈 냈어요. 제가 이 5기를 다시 맡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꼭 끝까지 거둘 겁니다. 미리 아마 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 그거 모르고 안 냈다 합니다. 다시 하고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학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래 해보고 도저히 그 다음에 이제 명예위원들한테 갈 거예요. 우선 정의원들부터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약 9천만 원 정도 정의원이 이렇게 거뒀고 명예회원이 330만 원 정도 거뒀고 그래서 총 9,300만 원 정도 막 이렇게 재정 확충을 해서 3기에서 4기로 올 때보다는 조금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좀 불었습니다. 자유민주 체제 수호 가치관 제고 노력. 사실 투쟁 전선에서 바쁘다 보니까 조참 포럼이라든가 뭐 이런 면에 돈 비싸게 했고 광고를 낸다든가 하는 거는 조금 이거는 한가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막 이것도 특히 무슨 광고를 전면 광고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상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수장이 처음에 시작하는데 장군의 소리라고 김행철 장군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 이래저래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묘안을 짜낸 것이 필요할 때 지난번도 소개를 드렸으면은 이분이 KBS에서 아주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래 오셔서 1, 2심은 이분이 그래가지고 딱 집을 오면은 온데 전파를 이래 합니다. 그래 우리가 방송실을 운영하고 그래는 못하지만은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몇 분 우리 이상문 장관님이 정말 시국을 걱정하시면서 군의 대원로보들어서 유튜브를 위해 찍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는 국민대학교 이영작 교수가 또
또 남북 관계가 이게 더 심도 깊은 그런 말씀도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는 여기 자문위원님, 공동대표, 운영위원 모실 때는 한 분씩 불러갖고 그런 전문성도 한 분씩 발휘하게 하자 하고 우리끼리는 인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싶으면 누구든지 오셔서 자구로 소리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픈 공간과 디지털 공간 소통 활성화. 우리가 이게 4기를 운영해 보니까 디지털 이 전화기로서 문자 보내고 하는 거 아무리 보내도 한 분도 안 보는 분들이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카톡방을 아무리 만들어도 연세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이 소통이. 그래서 청상 편지 써서 오픈 공간, 디지털 공간을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단체 특성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다 틀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수장 사무실을 이 거평 빌딩 논현동에 이래 있다가 사실은 지금 송파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옮겨서 기부자한테 돈 하나도 안 받는, 관리비 안 받는 데로 옮겨가지고 지금 그 사무실비 안 주는 것이 상당히 그 세이브를 하고 있다. 4기의 중요 활동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정 현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총 이 수입이 1억 6천, 지출이 8천, 그래서 잔액이 지금 8,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2월 될 때 5,100만 원 정도 상기해서 저희들이 2월을 받았어요. 8천이니까 1년 운영하고 한 3천만 원 정도 정액한 겁니다. 정액한 거는 여러분들이 협의돼 줘서 그렇고 나머지 분들이 정말 좀 얼마라도 내주시면은 이제 이거 예산은 걱정 안 해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박수 한번 더 주십시오. 이상이 1기에서부터 3기, 4기까지 경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결 안건 1인 제5기 임원 선출건입니다. 임원 관련 정보 의원 여러분께서 모두 박수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석복 장군님을 임시 의장으로 모시고 임원 선임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복 장군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석복 장군님께서는 모레 즉 금주 28일 날 육사 총동창회로부터 자랑스러운 육사인상을 수상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힘차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기 이제 발족을 위한 정기총회에 와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1, 2, 3기가 활동하던 시대와 완전히 격세지감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청와대 그리고 국방부 완전히 전투 서로 적과 적의 관계로 그렇게 지내왔는데 오늘은 보니까 청와대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 축사 오지 못했지만 준비하고 장관 축사도 있고 이런 것을 보니까 정말 격세지감이 됩니다. 저는 그 정경두 또 누구죠? 송영무 두 사람 이적죄로 고발해가지고 대검에 가서 고검에 가서 7시간 동안 그 고발인 조사를 받고 이럴 때 생각이 납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을 우리 만났을 때 우리 대수장이 가서 만났는데 제가 대화를 할 때 이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뜨끔했을 겁니다. 하여튼 이번 2월 3일 날 임시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수장이 출범할 때 조건부 시한부로 출발을 했거든요.
저기 성모회가 있는데 왜 대수장이 출마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수장이 그동안의 임무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일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절대적인 회원들이 윤석열 정부를 보호하고 또 여기 앞에서도 쭉 말씀하셨지만은 선거도 있고 또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지금 조금 옆길로 새거나 조금 그럴 때는 또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역할도 우리 대수장 아니면 할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수장이 우익단체의 핵심으로서 지도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5기 출범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5기 출범을 하는데 아이고 뭐 회장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상훈 장관님, 권영애 장관님, 한철수 대장님 참 우리를 출발 전부터 지도해 주신 분들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지도해 주시고 계신데 정말 이러한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수장이 임무를 그동안에 성공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우리들의 맡은 바 소명,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소명을 성공적으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세 분 선배님들께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은 대수장 정관 제8조, 9조, 10조, 11, 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임원 선출 안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총장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선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기 고문으로는 강덕동 장군님 등 화면에서 보시는 49분이십니다. 가나다 순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강덕동 제독이신데? 예. 죄송합니다. 자문위원으로는 강신육 장군님 등 58분이십니다. 다음에 서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단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대표 후보는 앞서 보고됐던 대로 제4기 상임대표인 공군준장, 예비역 공군준장 송대성 장군이 연임하는 안입니다. 공동대표 후보는 총 13명입니다. 검정색으로 기록된 분들은 연임 대상이고 청색으로 기록된 분들은 새로 선정되었습니다. 제5기 감사 후보는 공사 24기 신승덕 장군과 해사 32기 임화순 제독 등 2명입니다. 운영위원 후보는 총 13명입니다. 이 중 마찬가지로 검정색은 연임 대상이고 청색은 새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고문, 자문위원, 상임대표,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 등의 후보에 대해서 이의나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회원 모두가 임원 선출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신다면 박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송대성 4기가 8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 하셨죠?
예, 그래서 조금 석 달 더 못했기 때문에 석 달 못한 죄로 1년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희들이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걸고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참 이 저희들이 수행하는 임무가 너무 막중하고 국민들에게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지 선뜻 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정말 애가 많았는데 정말 압력을 막 넣었습니다. 당신 안 맡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했고, 그런데 또 여기 장관님들이 그냥 또 압력을 넣고 그래가지고 결국 뭐 아까 선공부사라고 했지만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마음을 내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임시의장으로서 동대성 성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제5기 임원 선출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고 네, 이석복 장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로 5기 상임대표로 선임된 송대성 장군에게 이성훈 전 국방부 장관님께서 대수장기를 수여하시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관님께서 송 장군에게 대수장기를 수여하시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소! 민원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개별 인사 말씀 생략하시고요. 군과 성함만. 육군 김정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동대표 김세환 육군소장입니다. 공동대표 해병대 벽전장 강신길입니다. 공동대표 육군의 예비역 소장 이장흠입니다. 해군 정인기 예비역 소장입니다. 공동대표입니다. 공동대표 공군 이영입니다. 네, 공동대표 육군 예비역 중장 권태호입니다. 축소! 감사 예비역 공군 준장 신승덕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소! 원정의원 육군 소장 이봉렬입니다. 운영위원 공군 예비역 준장 박경종입니다. 운영위원 육군소장 박원동입니다. 운영위원 육군준장 차주환입니다. 운영위원 육군소장 정주계입니다. 운영위원 해군준장 하태민입니다. 모두 오늘 단체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격려! 간호 모두